안녕하세요. 국어를 천천히 즐겁게 모두 같이 배워보는 츠즈무 채널입니다. 문학작품의 고갱이를 개관, 배경 설명, 핵심 정리,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작품은 고대가요 정읍사인데요. 이 작품은 상대시가로 묶이는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세 작품과 함께 우리 시가문학의 발원지에 매우 가깝습니다. 조선 성종조의 성현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악합괴범의 원문이 실려 있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이기도 한데요. 우선 작품을 읽어보기 전에 어귀야, 억양들이, 아으다롱들이는 작품 해석에 불필요한 여음구이므로 빼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추오시라 저제 여러신고요 증대랄 드디올세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 가논데 점그롤세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우리에게는 현대국어, 현대어 해석이 있습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춰주십시오.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 곳을 디딜까 두려워라.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십시오. 내 가는 곳 저물까 두려워라. 자, 우선 간단한 기본적인 해석을 하고 그리고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는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있고요. 달 하, 자, 하는 우리가 님이시여와 같이 높임의 혹격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야 할 때 붙는 야 있죠? 이게 혹격조사인데 달은 여기서 기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높임을 써줬어요. 다른 작품에서도 임금하 이렇게 임금이시여 알아쇼셔 아십시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자, 높이 곰 머리 곰이 있는데 그래서 곰은 우리 현대어에서는 높이 멀리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오시라 이렇게 달에게 존칭을 쓰고 있죠. 저제 여러신고요. 자, 저제는 저잣거리라는 말이 있는데 번화가,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따 배경설에 설명했지만 이 시의 시적 화자, 행상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시장에 가 있다. 남편이 진 곳을 디딜까? 내가 두렵다. 다 놓아버려라. 라는 그런 서술어들의 주어가 됩니다. 작품에서 이 정도로 보고 배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려사 악지에 배경설화가 전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에 들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붙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의 전화기는 고개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 자, 속현은 고려의 행정제도인데요. 지방관이 상주하는 곳을 주현, 상주하지 않는 곳을 속현이라고 합니다. 대호족의 세력권을 주현으로, 그에 복속된 중소호족의 세력권을 속현으로 개편했다고 합니다. 100% 일치하진 않지만 오늘날의 지역 거점 도시와 위성 도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자, 왼쪽의 지도는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채색 대동여 지도입니다. 선생님이 색깔 쓴 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요 파란 점이 전주, 그리고 빨간 점이 정읍이에요. 인접해 있는 곳이네요. 다음으로 행상은 고정된 점포가 아닌 각지를 돌아다니며 상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읍사의 화자는 행상의 아내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밀꽃 필 무렵의 허생원, 조선달, 동의도 행상입니다. 망부석은 이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이런 모티프가 있는 설화인데요. 박재상 설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소죠. 이 광포설화인 용소와 며느리 바위, 성경 속 인물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도 이 돌로 변함 화소라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대가요나 향가와 같은 작품들은 이렇게 작품과 배경 이야기를 함께 감상할 때 더욱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상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기다림의 정서를 이 작품의 주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 작품의 형상화 방법 중 눈여겨봐야 할 점은 크게 3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대립적인 시어가 있습니다. 청원의 대상인 달은 밤중의 광명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의 상징이고 기원의 대상입니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밤임을 감안할 때
빛과 어둠의 이원적 대립구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 나간 남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커질 겁니다. 달이 없다면 이 진 곳, 진대를 밟아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진 곳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기가 적은 밥을 꼬두밥, 물기가 많은 밥을 진밥이라고 하죠. 이게 질적지적한 곳이에요. 이런 곳을 밟으면 다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여음구가 있습니다. 이 여음구는 어기야 어강요리, 아으 다롱디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여음구는 주로 고려가요의 특질로 다뤄지는 요소죠. 시나 노래 속에서 의미의 표현보다는 느낌과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구절인데요. 동동처럼 악기 소리, 북치는 둥둥 소리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주로 연을 나누고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합니다. 제외하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음보 율격의 3장 구성을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자, 앞서 설명한 이 여음구를 제외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볼 수가 있겠죠.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추오시라 저제 여러신고요 진대랄 드데올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점그롤시라. 지금 한 줄이 모두 다 4번씩 끊어졌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사음보라고 하죠. 이 사음보 율격의 3장 구성이 나타나는데요. 비슷한 거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황진이의 시조, 그리고 월명사의 제망매가 모두 다 3장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시조 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버여내요.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로님 오시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펴리라. 자, 제망매가는 사, 사, 이 이렇게 기, 서, 결로 나눌 수 있었고, 시조는 초장과 중장, 종장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이런 3장 구성은 뭐다? 한국 시가문학의 전통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번 상호 텍스트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달은 광명이나 기원의 대상인데요. 향가, 찬기파랑가에 등장하는 달은 기파랑의 고매한 인격에 대응되는 우러러보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원왕생가의 달은 화자의 극락왕생을 향한 염원을 아미타불에게 전하는 사자로 1차적 기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 텍스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읍사의 화자 행상의 아내는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남편의 안전을 염원하는 시적 상황을 근거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희생과 순종, 인고 등의 특성을 가진 전통적 여성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통적 여성상도 한국 문학의 역사 속에서 반복 변주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려가요 가시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이 언급됩니다. 전통적 여성상과 배치되는 이 작품의 해석상 이설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진 곳을 남편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으로 본다면, 이 남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봐 염려하는 마음, 그래서 달에게 기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그런데 이 진 곳을 남편을 유혹하는 무엇으로 본다면 이는 의구심이나 질투심을 드러내는 적극적 여성으로도 읽을 수 있지요. 고려가요 서경별곡의 화자가 애꿎은 뱃사공을 공격하고 이미 강 건너편에 도착해 꽃을 꺾으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고전시가에서의 여성상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느 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공감을 불러일으킬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후 다른 작품을 다룰 때 더 이야기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